민석이 지혜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저와 남편에게 그녀를 소개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혜와의 첫 만남 이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태도와 말투에서 어딘가 꾸며낸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꺼낸다면 큰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던 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차를 따라 아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얘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혹시라도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번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도 믿어주셨잖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녀가 진짜 너한테 진심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야. 아들은 눈을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지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건 아니야.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진짜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해. 아들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믿어주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혜가 무슨 의심받을 행동이라도 했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야.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생겨.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아들은 짜증난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느낌? 느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면 지혜가 오히려 상처받아요. 제가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내 어머니로서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것도 이해해 줘야 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수한다고 해도 그건 제 몫이에요. 어머니가 저 대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요. 제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내 말도 맞아. 하지만 부모로서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내가 널 믿지 않는 게 아니야. 지혜를 조금 더 알아보자는 거지. 아들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하고 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어머니도 제발 그걸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환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아직 어리고 사랑에 빠져 있는 거니까 더 강하게 나오잖아. 제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믿어주고 싶지만 그 지혜라는 사람이 진짜로 민석이를 위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알게 두는 건 어때?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기다리기엔 너무 위험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기 전에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서정희 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이라고 합니다. 평생 교육청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온 제게는 작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읽는 것이 나름의 특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건 바로 제 아들 민석이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31라는 적지 않은 나이까지 결혼은커녕 연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 속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얼마 전 민석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죠. 드디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여자를 본 순간부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민석이는 집에 올 때 평소와는 달리 화사한 옷차림을 하고 왔어요. 옆에는 잘 꾸민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윤지혜라는 이름의 여자는 밝게 웃으며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여자친구 윤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설레고 떨려요. 저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지혜의 첫인상은 분명 괜찮아 보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옷차림도 단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살아오며 배운 건 겉모습은 쉽게 꾸밀 수 있지만 내면은 쉽게 숨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석과 지혜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조용히 그 둘을 살폈습니다. 지혜는 유독 말을 많이 하더군요. 민석이 하는 말보다 두세 배는 더 길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민석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생스럽다고 하자 지혜는 바로 대답했죠. 그럼 그 프로젝트 끝나면 민석 씨 회사 더 성장하겠네요. 민석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보람이 있어야죠.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 결혼식도 회사가 후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민석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웃었고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민석의 고생을 이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를 기대하는 뉘앙스가 강했거든요.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게 제 귀에는 꽤 거슬렸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와 민석과 지혜의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결혼식 후원이라니. 요즘 그런 회사도 있나 봐요. 제 아들이 일하는 회사가 꽤 여유롭나 보네요. 지혜는 제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민석 씨가 대단해서 그런 회사 다닐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지 농담한 거예요. 농담치고는 꽤 구체적인데요. 민석이도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대꾸하자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혜가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죠. 어쨌든 첫인상 치고는 꽤 이상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하며 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데리고 온 아가씨가 너무 예쁘기는 한데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달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 정도로 단정 짓기엔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민석이가 좋아하면 된 거지. 아니, 여보.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화나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단지 예쁘고 말 잘한다고 덮어놓고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하다고 느꼈는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죠. 며칠 뒤 민석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지혜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민석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저는 그런 민석이 마냥 대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가 내가 고생하며 이룬 걸 정말 잘 이해하고 있을까? 결혼은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겉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말이야. 민석은 제가 의심을 품는 것 같자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지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두 분께 좋은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착하고 성실한지 제가 어떻게 알겠니? 차라리 내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할 기회를 줘. 그리고 지혜 씨도 내가 믿는 것처럼 속 깊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민석은 제 말에 처음엔 화가 난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민석이 편을 들며 덧붙였어요. 당신도 너무 심하게 굴진 말고 적당히만 확인 한번 해봐. 그렇게 지혜를 다시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민석과 지혜에게 봉사활동을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죠. 이왕 가족이 될 거라면 함께 의미 있는 일도 해보자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민석은 흔쾌히 승낙했고 지혜도 웃으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지는 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혜는 봉사활동 내내 자신의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보였지만 활동이 끝날 무렵 그녀가 전화로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죠. 그날 봉사활동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저와 함께 아이들에게 나눠줄 학용품을 정리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지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말을 걸며 분위기를 잘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자 지혜는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공책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언니가 너희한테 잘 어울리는 거 골라줄게. 아이들이 좋아하며 지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민석도 뿌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슬쩍 쳐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활동이 끝나갈 무렵 지혜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석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괜히 뒤따라가고 싶어졌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더니 지혜는 센터 뒤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뭐 봉사활동 이런 걸 꼭 해야 하는 거야? 지혜는 한숨을 쉬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애들 귀엽긴 하지. 근데 그런 걸로 결혼 허락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 척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의심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지혜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민석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안 그녀가 말을 이어가는 걸 들으며 저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민석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랑 얽힐 이유도 없었잖아. 제가 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 봉사활동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지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들은 걸로는 민석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요. 결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요. 지혜는 눈을 크게 뜨고 말을 더듬었지만 그 말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민석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고 그의 가족을 속여야 사랑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제가 지혜에게 말을 마치자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저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급히 자리를 떠났죠. 그날 저녁 민석과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봉사활동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지혜의 전화를 들었던 상황과 그녀의 말을 자세히 전하자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서가 내가 괜히 민감하게 굴었을 것 같아. 결혼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엔 너만 힘들어질 거야. 민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지혜를 지켜볼게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결혼이 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봉사활동 사건은 지나갔지만 제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단순히 잘못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에서 저는 지혜의 진짜 속내를 들춰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민석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 이후 며칠 동안 민석과 지혜의 관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지혜와 시간을 보내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단순히 의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이런 사람에게 상처를 입게 될까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민석은 저와 남편을 식탁에 앉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혜가 요즘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물어보는데 그래? 민석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자금 상황이라든지 투자 유치 계획 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 있어서 묻는 줄 알았는데 계속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관심이라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정도를 물을 텐데 회사 자금 상황까지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하긴 하다. 내가 생각하기엔 왜 그런 것 같아. 민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지혜가 나를 믿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 내가 불편하다고 느낀 거라면 이미 마음속에서 답은 나온 거야. 사람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런 걸 일부러 캐묻지 않아.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민석의 마음을 확실히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석, 내가 말한 걸 듣고 나니까 지혜 씨의 진심이 더 궁금해진다. 그러니 이번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 민석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해봐. 투자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혜 씨가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당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민석은 고민 끝에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지혜를 만나 자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카페의 뒷자리에 미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죠. 민석은 지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혜,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 회사에 투자 문제가 생겼어. 자금이 부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지혜는 처음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 그럼 회사가 많이 힘들겠네. 하지만 곧 지혜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 결혼 준비는 좀 미뤄야 하지 않을까? 회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민석이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미룬다는 건 내가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지혜는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준비하면 너무 힘들잖아. 민석은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옆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다만 우리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지혜는 민석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안정적인 상태일 때만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지혜의 대화가 끝난 뒤 저녁에 집에서 민석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민석아, 이 정도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보이지 않아? 내가 힘들 때도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내 짝이 아니야. 민석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사랑에 취해 지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석은 지혜에게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결정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기보다 민석이 스스로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하며 이번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지혜는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민석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민석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민석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지혜에게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며칠 전 말했던 회사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지혜는 컵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회사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 투자 유치가 취소돼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있어. 내 돈까지 회사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야.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는 듯 했지만 그게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돌아가는지 저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 돈까지 써야 한다는 거야? 그럼 결혼 자금은? 우리 집 마련하고 예물 준비하려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민석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지금 고려할 여유가 없어. 회사가 먼저야. 만약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미래도 보장할 수 없잖아. 지혜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 민석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어렵겠지. 지혜는 한숨을 내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일에 그렇게 매달리는 건 알겠는데. 나도 준비하는 게 있잖아. 우리 결혼까지 이렇게 불확실하게 만드는 건 내 입장에선 힘들어. 민석은 눈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결혼 자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결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면 이 결혼 자체를 재고해보자는 거야?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민석 씨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민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돈과 안정적인 삶의 보장으로만 보고 있는 건지 스스로 생각해봐.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안정만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민석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은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민석이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요. 지혜랑 더 깊이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민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내 진심을 이해해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민석이 더 나은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만들기를 바라며 저는 그가 더 강해진 모습을 보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혜와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민석은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평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며 거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주며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남편도 민석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들을 건네곤 했습니다. 민석은 처음엔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석이 뜬금없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결혼을 결정할 때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서 조금씩 쌓이는 거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책임감 하나는 끝내줬거든. 제 대답을 곱씹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는데 결국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야. 너는 이번 일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은 거야. 그날 오후 민석은 기분 전환도 할 겸 저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지역 청소년 복지관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봉사였어요. 민석은 처음에는 꺼리더니 막상 활동에 참여하자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 어느새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식히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생각보다 즐겁네요.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열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사람은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서윤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민석이 봉사를 마친 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둘 사이에 어딘가 특별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민석에게 살짝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석, 저 분이랑 아는 사이니? 민석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생각이 비슷한 사람 같아서
이야기가 잘 통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인연이 또 소중한 거야. 가끔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운명이 되기도 하거든. 민석은 저를 보며 웃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은 봉사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석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민석이 집에 돌아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랑 더 알아가고 싶어요. 아직 시작은 아니지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알아보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렴. 잘 될 거야. 민석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지혜와의 상처는 점점 옅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그저 그의 결정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뿐이었죠. 민석과 서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요. 민석과 서윤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사 일에 바쁘면서도 시간을 내어 서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소소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고 이전에 지혜와 함께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민석은 봉사활동을 다녀와 제게 서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서윤 씨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진짜 진심으로 대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너처럼 철없는 놈은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서윤 씨랑 잘 맞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다. 민석은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세요? 나랑 잘 맞을 것 같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는 건 서윤 씨 덕분 아니겠니? 뭐, 이제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날 이후 민석은 서윤과의 관계를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윤 씨에게 정식으로 고백해도 될까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고백은 왜? 천천히 알아가도 늦지 않을 텐데. 민석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지혜랑은 제가 너무 서두르기도 했고 겉모습에 끌려서 깊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윤 씨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민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석, 내가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해봐라.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서윤 씨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해. 고맙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며칠 뒤 민석은 서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돌아온 민석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윤 씨에게 고백했는데 당장 대답하긴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서윤 씨도 너랑 똑같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야. 그게 나쁜 신호는 아니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서윤 씨가 저랑 시간을 더 보내면서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민석은 서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이 직접 민석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로 잘 될 것 같아요. 서윤 씨가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제가 민석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하지만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민석과 서윤의 관계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민석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번엔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민석과 서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윤은 민석의 일과 삶을 깊이 이해해 주었고, 민석도 서윤을 위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서윤과 함께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서윤을 데리고 들어왔고 서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석이랑 봉사활동도 함께 한다고 하던데. 그런 뜻깊은 일을 같이 한다니 참 보기 좋아요. 서윤은 민석 쪽을 쳐다보며 조용히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가 처음에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만 민석 씨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끄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민석은 겸연쩍은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서윤 씨한테 많이 배워요. 서윤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자주 봉사활동에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 민석이가 이렇게 밝아진 것도 서윤 씨 덕분인가 보네. 그날 저녁 저희는 민석과 서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은 진심으로 가족에게 다가오려는 모습이 느껴졌고 저도 점점 그녀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석과 서윤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번엔 우리 민석 잘 선택한 것 같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서윤 씨는 성품도 좋고 민석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어. 이번엔 진짜로 민석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뒤 민석은 저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서윤 씨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서윤 씨 마음도 같은 거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윤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결혼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서윤 씨, 부모님께는 언제 찾아갈 계획이니?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윤 씨가 부모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기쁨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민석이 이번에는 진정으로 좋은 인연을 찾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지 걱정도 됐습니다. 민석과 서윤이 서윤의 부모님을 만나게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만남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번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부모님과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석은 서윤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지만 서윤의 부모님은 민석의 직업과 경제적 안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부모님이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을 강조하자 민석은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만남 이후 민석은 저를 찾아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 씨 부모님께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서윤 씨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서윤 씨도 내 곁에 있고 싶다면 부모님도 언젠가는 받아들이실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포기하지 않고 서윤 씨와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민석은 또 한 번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엔 서윤과 함께 부모님을 설득하며 두 사람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서윤의 부모님과 첫 만남에서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역시 민석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민석은 서윤의 부모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더 확실히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주 민석은 다시 서윤의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침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민석의 손에 밥그릇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긴장하면 상대방도 내 진심을 느끼기 어려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엔 더 잘해볼게요. 그날 민석은 서윤과 함께 서윤의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민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민석이 잘할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이가 많이 단단해졌잖아요. 서윤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으니 이번엔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고 민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상처받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오늘은 어땠니?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나아졌어요. 서윤 씨 부모님께서 아직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신 건 아니지만 지난번처럼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셨어요. 제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떤 분들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서윤 씨도 저한테 많이 힘이 돼줬어요. 저희 둘이 같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서윤 씨 부모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민석과 서윤은 한 걸음씩 서윤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민석은 서윤의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고, 서윤도 부모님께 민석의 진심과 성실함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몇 주 뒤 서윤의 부모님은 민석을 다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고 서윤의 어머니가 먼저 민석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끝마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윤의 부모님은 점차 민석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부모님과 서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계획과 서윤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신뢰를 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집에 돌아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서윤 씨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민석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남편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어엿한 가장이 될 준비가 된 것 같네. 민석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서윤 씨와 함께 좋은 가정을 만들게요. 그날 민석과 서윤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석의 성장과 서윤의 따뜻한 배려를 보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석과 서윤의 결혼식은 작고 아늑하게 치러졌지만 그 자리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앞으로 민석이 잘 부탁해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랑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렇게 민석은 서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앞으로 만들어갈 인생이 기대되었고 민석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민석의 옆에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만큼 성장한 걸 보며 저는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과 서윤이 결혼한 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지혜가 서성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밝고 자연스러운 태도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지혜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기,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얘기요? 우리는 이제 따로 볼 일 없을 텐데요. 지혜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도 알잖아요. 저와 민석 씨는 한때 정말 잘 어울렸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민석 씨가 자꾸 떠올라서요. 저는 지혜의 말을 듣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민석이는 이제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자 지혜는 얼굴을 굳히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룬 게 저랑이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머님도 알잖아요. 민석 씨가 저랑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행복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민석이도 나도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지혜 씨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돌아가세요. 지혜는 한 발짝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민석 씨를 위해 노력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민석 씨 옆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게 맞춰주고 얼마나 애썼는지요. 저는 지혜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맞추고 애쓴 건 겉모습뿐이었겠죠. 본심은 민석이가 아니라 민석이가 가진 걸 원했던 거잖아요. 아니라고 할 건가요? 지혜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제가 민석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까지 나온 겁니다. 제가 그녀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사람의 행동이 이런 건가요? 사랑에서 민석을 떠올리며 민석의 가정을 흔들려고 온 건가요? 그제야 지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민석 씨도 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머님이 민석 씨 귀를 잡고 제가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혜 씨. 민석이가 선택한 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대신 결정해 준 것도 아니고요. 민석이가 당신의 본심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당신 문제입니다. 지혜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민석 씨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였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의 행복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옳은 선택을 했어요. 지혜 씨, 민석이는 당신이 아니라 서윤 씨와 함께 더 밝아졌어요. 그 사실이 당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지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과 엮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그런 사람한테서 벗어난 게 천운이야. 당신이 끝까지 옆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줘서 다행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의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혜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끝이에요. 그 사건 이후 지혜는 다시는 우리 가족과 관련된 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석과 서윤은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저와 남편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이나 산책을 즐기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민석이가 추천해준 작은 식당이었는데 분위기도 아늑하고 음식도 좋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죠. 식당 앞에 다다랐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눈이 있으면 좀 보고 다니셔야죠. 저는 그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주섬주섬 떨어진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전에 봤던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옷을 입고 화려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폐지 더미를 끌고 가다가 실수로 지혜의 옷깃을 스친 모양이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옷 하나가 당신이 모으는 폐지값으로는 몇 달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할머니는 죄송하다며 몸을 낮추었지만 지혜는 그를 용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옷이 다 망가졌잖아요. 세탁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지혜는 전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여보, 저 사람 지혜 아니야? 민석이랑 만났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저런 모습이 민석에게 들키지 않았던 게 더 이상한 거야. 진짜 사람은 어디서든 본심이 드러나게 마련이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참 잘 벗어났네.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골치 아팠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지혜와의 관계를 끊고 서윤을 만난 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지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참 지켜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수였잖아요. 다들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지혜는 젊은 남자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훈계받을 이유는 없어요. 당신이 옷값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젊은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할머니를 도와 폐지를 주워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누군가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며 남을 돕고 누군가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일에도 끝까지 남을 탓하네. 그날 식당에 들어가서도 지혜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만약 저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민석은 지금처럼 밝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정말 잘했다. 서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민석이 인생은 평탄할 거야. 다행이다. 정말. 그날 이후로 지혜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 민석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민석이 서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